りました。また選手村ではアスリートや関係者の陽性が相次いでいるのに、組織委が個人のプライバシーとして、その国名、競技名、選手名を明らかにしておらず、疑心暗鬼がますます強まっています。選手村はすでに危険な場所扱いされ、米国の女子体操チームは選手村に宿泊せず、ホテルに泊まることを決断しています。これもルールの崩壊の一端です。選手村以外に泊まれば行動制限や行動確認ができません。また日本選手団のうち一部種目の代表チームも選手村でなく別の宿泊施設に滞在することが認められており、こういったこともまた五輪の不公正さとルールの崩壊に拍車をかけているように思われます。ルールの不遵守は、国内で自粛生活を求めておられる一般の人々の行動に影響を与えるでしょうし、それを、五輪選手のワクチン未接種が、アナウンスされれば、それを見た一般の人々も、人々の意識に影響を与えて、接種を回避するような行動に出るかもしれません。日本政府のコロナ五輪の運営手腕に世界中が厳しい視線を注いでいる中で、最後の切り札であるワクチン接種の推進、指揮を一任されておられる担当大臣として、PCR 検査も徹底されず、ワクチンが軽視され、バブル方式など運営ルールが崩壊しつつあるオリンピックをどのようにご覧になっているか、ご意見を聞かせ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組織委員会及び担当大臣にお聞きください。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 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아시아 N에 올라온 한류를 바라보는 이웃나라 일본, 친한인가 혐한인가란 제목의 기사를 살펴보고 태극기 붙인 한국인이 도쿄올림픽 선수촌에서 식사사진 게재가 화제란 제목의 일본 기사와 그 댓글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언론 자유도는 아시아 1위이지만 언론의 신뢰도는 거의 꼴찌에 가깝습니다. 결국 이것을 분석해보자면 어떤 기사든 마음 놓고 쓸 수 있다는 권리만 있고 그 기사의 책임감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기사는 한국 기자가 쓴 일본의 한류에 대한 기사입니다. 기자는 물론 중립을 지키고 객관적으로 기사를 써야 마땅하나 그 기사의 팩트에 따라서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매듭 지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한국의 기자들은 선택적 중립과 기계적 중립을 택하고 있는데 보수 매체일수록 이것이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진영공 재판 판결에 의한 일본의 경제보복과 한국의 대항을 똑같은 저울에 놓고 기사를 씁니다.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두 나라의 태도를 모두 비판하는데 이 시선이 여러분은 맞는 기사인지 개인적으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5년 3월 10일 일요일 일본 도쿄의 도쿄돔은 한국 아이돌 그룹 샤이니 공연을 보기 위해 운집한 10만 관중들 함성으로 뒤덮였다. 이 뉴스는 아베 정부의 역사인식 왜곡이 야기한 한일 갈등이 고조되던 상황에 발생한 것이어서 이채로웠다. 한국 언론은 일본의 혐한 분위기를 한류가 잠재웠다고 해석했다. 필자는 고개를 저었다. 한류도 작용했겠지만 그보다는 일본 시민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이 더 타당할 듯 싶었다. 일본 내 혐한을 부르짖는 세력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목소리가 작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또한 한국을 좋아하고 한류를 즐기는 시민 역시 존재하며 그 수가 적지 않는 까닭에 이런 해프닝이 가능한 것이다. 일본인들에게는 마치 공기처럼 어떤 분위기가 에어싸고 있어 모두가 그것을 부지불식간에 따르는 오랜 습관이 있지만 혐한은 그 정도로 공기화되도록 일본인이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너는 혐한해라, 나는 애한할 테니 이런 사고를 양보하지 않는 소치다. 비단 샤이니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한류 스타 공연이나 드라마 방송에서도 보인 바 있다. 2013년 8월 일본의 대표적 우익방송 TBS가 SBS에서 방송했던 조인성, 송혜교 주연의 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를 방송했던 것도 좋은 사례다.
국가주의가 강요하는 간섭이나 개입을 거부하고 개인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풍토를 일본인은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자유의지가 자율과 자치, 상호 신뢰를 키우며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한다. 2019년 한국 대법원이 일제징용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리자 한일 양국은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빠졌다. 일본은 전인 정부와 청구권 협정으로 일단락됐다고 보는 과거사 문제를 다시 법으로 해결하라는 한국의 조치를 이해하지 못했다. 일본은 즉각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를 보복에 나섰다. 반도체는 한국의 대표적 먹거리 산업이어서 부품 공급이 차단되자 한국 사회는 자중질환에 빠졌다. 청와대에서 조국 수석이 1894년 동학혁명 때처럼 죽창으로 일본에 맞서자고 선동하고 나섰고, 문재인 대통령은 12척의 배에 운운하며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는 말로 전의를 다졌다. 권력 상층부가 이렇게 분위기를 잡자 반일 전선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은 매국노, 친일파로 매도당했다. 왜 12척의 배만 남도록 방치했느냐? 의병이 죽창을 든다고 나라가 구해졌느냐? 지금이라도 화해에 접점을 찾으라는 의견은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이들은 누군가가 토착 왜구라고 비난하자 너도 나도 따라하기 시작했다.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은 모두 토착 왜구라며 매도했다. 이 시기에 일본의 유명 일러스트 작가 요시모토가 한국에서의 지적재산권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법은 정의롭다, 한국은 좋은 나라다라고 우호적으로 말해 한국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한일 관계가 경직된 상태에서 나온 그의 발언은 일본 입장에서도 반감을 살만했지만 일본은 별 반응이 없었다. 그의 발언은 전체 기류와 다르더라도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허용하는 일본 사회의 성숙함이 드러난 사례다. 다음은 태극기 붙인 한국인이 도쿄올림픽 선수촌에서 식사사진 게재가 화제, 한국보도란 일본 기사입니다. 맛있다라는 글과 함께 도쿄올림픽 선수촌에서 한국 국기가 달린 셔츠를 입은 한국인이 식사를 하고 있는 사진이 게재된 것이 일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모습을 한국에서도 보도되고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일본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국 선수들이 선수촌에서 밥을 먹고 있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한국인이 SNS에 올린 사진이 공개되었다. 사진은 한국의 국기 태극기가 들어간 셔츠를 입고 아이디카드를 목에 건 남성이 선수촌에서 햄버거와 피자 등을 먹고 있는 모습이 엿보인다. 또한 남성은 사진에 한글로 야식 정말 맛있어요 라고 코멘트를 가하고 있습니다. 선수촌에서 제공하는 식사가 아니라 국산 재료로 만든 도시락을 한국 선수단에 제공하는 한국 측의 사람이 선수촌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일본 네티즌 사이에 화제가 되었다. 대부분의 네티즌은 선수들에게 죄가 아니다,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확실히 먹어, 한국에서 비판되지 않습니다처럼 일본의 선수촌 밥이 맛있다, 한국에서도 미루지 마십시오, 정직해서 좋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왜 선수촌에서 제공되는 음식을 먹고 있어요? 자국민에게 미안한 생각 안 드나? 귀국하면 뭐라고 변명하는 거야? 라고 비꼬는 댓글도 있었다. 대한체육회는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단을 위해 조리사 및 영양사를 파견해 선수촌 근처의 호텔을 통째로 전세해 급식지원센터를 설립, 한국에서 공수한 국내산 재료로 만든 도시락을 개최 기간 동안 선수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이 기사의 일본 댓글 반응입니다. 선수 자신도 다양한 생각이 있는 것이니까 만약 반일이 아니어도 국가대표로 반일 같은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될 테고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면 돼. 자국민에게 미안한 생각 안 드나? 귀국하면 뭐라고 변명하는 거야? 응? 일본 식재료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충당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미안한 생각이 아닌가가 아니라 먹고 괜찮은가? 건강피해가 없길 바란다. 이게 맞는 반응 아냐? 일부러 언행불일치를 하려고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말해도 어쩔 수 없지요. 이렇게 한다면 처음부터 후쿠시마 재료에 대한 비방 등은 없었어야 뭐라고 할까 무엇이든 생각 없이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적당히 하지 않는 태도에 매우 화가 나 있어요. 뭐 선수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성능을 발휘하겠죠. 차가운 도시락보다 따뜻한 밥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는 조금은 일본에 대해 감사는 하는 것일까? 이를 비판하는 한국 국민이 비정상적일 뿐 자원봉사자는 차별 없이 접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 미디어도 일일이 비판하는 것을 그만두는 게 좋다. 올림픽에 정치를 개입시키는구나.
재료를 가지고 비판하지만 선수가 몰래 먹으려고 하는 것은 알 바 아니다. 단지 일본의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재료의 트집을 잡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행위는 선진국이 할 일이 아니다. 맛있고 따뜻한 것을 먹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실제로 이분은 만끽하고 있는 것이다. 선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시한 것이 유수가 되는 한일 관계, 끝내는 방법은 더 이상 없는 것일까? 식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 일본에 고집 부리지 않으면 양상을 유지할 수 없는 국민성, 완벽한 나라는 아니지만 확실히 일본이 좋다고 통감합니다. 한국체육회는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단을 위해 조리사 및 영양사를 파견해 선수촌 근처의 호텔을 통째로 전세해 급식 지원센터를 설립, 한국에서 공수한 국내산 재료로 만든 도시락을 개최 기간 동안 선수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도시락의 사진을 보았습니다만 너무 낮은 퀄리티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선택한 길이므로 확실히 해주십시오. 재료를 준비한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일본의 음식을 먹이고 싶지 않아. 현수막이랑 후쿠시마 현산 식재료는 먹지 않는다던가 아이러니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민도가 높기 때문에 이웃나라라면 분신자살 시위하는 녀석이 있어도 이상하지 않는 수준. 싫으면 보이콧 해라. 생각해보니 선수에게 무리한 이야기. 러시아처럼 개인 자격으로 올림픽에 참가하면 환영해요. 꼴분견 뒤에 있는 녀석들은 환영할 수 없지만요. 댓글 반응까지 잘 보셨나요? 이 사진을 찍어서 보도하며 댓글 다는 수준 자체가 우리나라 기자가 위 기사에서 일본을 칭찬하며 느꼈던 일본은 선진적인 국민성이 아니라 후진적인 국민성이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리고 일본의 그동안 행태를 보면 이 사진이 일본 자작일 수도 있고 그 한국 선수 아니면 한국 관계자가 일본 선수촌 식당에서 밥을 먹든 먹지 않든 그것은 자유지만 애초부터 한국 선수단이 도시락을 지급하게 만든 환경은 일본이 후쿠시마 농산물을 식자재로 사용한다는 이유 제공에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세계 어떤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방사능 사고가 난 지역의 농산물을 먹겠다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100% 안전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주지 않는 이상 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일본은 하나는 알고 두 개는 알지 못하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댓글을 보면 한국은 일본에 있는 것을 하나도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이 보이는데 일본 올림픽에 한국에 관련된 것이 전혀 없을까요? 일단 이번 올림픽 5G 서비스는 한국 기술이고 일본의 관람 티켓팅 서비스는 한국 인터파크에서 또 카드 결제가 활성화되지 않은 일본에서 현대카드가 지원하고 있고 도핑 테스트도 못해서 카이스트 도핑 컨트롤 센터를 이용하는 일본이 할 소린 아닌 것 같습니다. 일본의 자존심이라면 이런 것들은 자국의 힘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일본 내두익들은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자신의 올림픽이 어떻게 치러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존심도 없이 저런 소리를 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